정치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 속풀이로 문을 열겠습니다. 하루의 정치를 가장 먼저 알려드리죠. 그리고 깊이 있게 분석해봅니다. 오늘도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빠른 이슈 선점과 차가운 이성적 분석으로 아이스 펀치를 날리시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정치, 외교, 안보 3종 세트를 장착한 여당의 논리 종합 선물 세트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요. 또 야당의 야무진 야망남, 꿈이 뚜렷한 남자, 정말 잘생긴 분입니다.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TV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이니만큼 좀 힘있게 시작해 보려고 제가 좀 힘있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하지만 내용은 무겁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또 민주당 아침 9시 반부터 좀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요. 정청래 대표의 속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2차 특검 후보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을 했는데 이게 또 과거의 대북 송금 사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변호를 했던 전력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비판이 좀 커질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물론 정청래 대표가 또 사과를 공개적으로 할지 궁금합니다.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 2시간 동안 속된 말로 조리돌림을 당했거든요. 아이고. 친명 최고위원들이 그야말로 2시간 동안 사실 2시간이 모자랐을 것 같아요. 네. 아주 그냥 초강경으로 몰아붙여갖고 결국 그 정청래 대표가 화요일 날 내일 의원총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고위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의원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자 정도까지 지금 이제 후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빠르면요. 네. 내일 그동안 1월과 2월 전국을 달궜던 이른바 민주당 합당 논란 네. 이것이 정리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불씨를 남긴 채 일단 구정까지 좀 잠복하다가 다시 또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한마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항상 우리가 이제 끝날 것 같다 또 한다 끝날 네. 것 같다 이런 식의 지금 한 가지 결절점이 내일 맺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네. 영린을 건드렸다는 표현까지 당내에서 나왔어요. 아니 영린을 건드린 게 아니라 영린이 먼저 일어섰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먼저 경로했다고 해버렸잖아요. 이 전준철 이분이 이 전력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재명 지금 대통령한테 극히 불리할 수 있는 김성태 그런 발언들을 법정에서 막 한 한마디로 김성태 이 회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호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불리하게 만들었던 짓을 쏟아냈던 그럼요. 인물이죠. 왜냐면은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이화영 부지사가 왜 부인까지 나서가지고 이화영 정신 차려하고 변호사 바꾸고 난리 난 것들이 결국은 이 김성태 회장이 불을 붙인 거예요. 결국 우리 대북 송금 그 이재명 지사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잘하라고 하셨다. 이런 식의 지금 발언을 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이화영 부지사까지 내가 사실 보고했습니다까지 이제 나왔으면은 네. 이재명 대통령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바꾸겠다 부인까지 나오고 막 그렇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김성태 회장을 변호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얘기가 대통령 실적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영린이 건드린 게 아니라 영린 스스로가 일어난 거예요. 먼저 일어나 버리고.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 건요.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 정도의 과거 이력이면 충분히 검증이 가능했을 텐데 이거를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거기다가 또 지금 이성윤 최고위원과 가까운 인물로 알려지면서 또 이 부분도 주목받고 있거든요. 전 그게 먼저 궁금합니다. 이게 왜 이게 걸러지지 않았을지. 뭐 제가 정청래 대표 속에 있어보질 않아서, 네. 그다음에 또 이성윤 최고위원 속에 있어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기획된 의도라고 얘기한다면 정청래 당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은 그 자리 지키면 안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제안을 해서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건 제가 볼 때 정무적 판단을 전혀 못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뭔가 미스가 발생한 건 명확히 맞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미스가 이성윤 최고가 충분히 본인은 설명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 설명 자체의 내용들을 정청래 당대표가 너무 믿은 거 아닌가라는 전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특히 예를 들면 그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그 자리에 가서 내가 기분 나빠 뭐 이런 거 당연히 있겠죠. 네. 특히 청와대 참모들 입장에서는 뭐 하자는 거야? 이럴 수 있겠죠. 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사람이 특검에 앉게 되면 특검은 수사 제대로 못해요. 계속 이 문제로 제기할 건데 야 대북 송금 문제로 사건을 변호했던 사람이 지금 특검을 하게 되면 수사 제대로 하겠어? 라고 하는 이미지가 계속 잡히게 되면 특검 자체가 실체적인 진술을 밝히는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네. 특검이 앞으로 나가기 되게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따라서 대통령과 관련된
과거의 대북 송금 문제, 대북 송금 문제 사건은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회유해서 김성태 회장이 진술을 번복하면서부터 사건이 변왔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조작 수사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걸 변호했던 사람을 특검에 앉히는 상황 자체는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인정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제가 볼 때 미스로 볼 수밖에 없다. 왜? 뭐 예를 들면 지금이 이재명 대통령이 뭐 집권 한 4년 차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그 싸움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1년도 안 된 상황이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지지율이 60%나 되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했다? 전 제가 볼 때 미스가 났다. 지금 설명하신 걸 들어보면 네.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다. 네. 이게 그냥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미스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엄중한 문제를 미스가 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최고위의 보고도 없었고 법사위하고 상의도 없었다. 네. 이런 절차 때문에 지금 더 또 의심을 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 모든 게 그동안 정청래 대표의 업보예요. 왜냐하면 근본은 이거예요. 결국 그 친명 최고위원들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네. 합당을 추진한 거. 여기에서부터 벌써 대통령실이 상당히 기분이 나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네. 거기다가 이거 대통령실도 합당에 찬성하고 있다. 대통령 뜻도 그러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 파느냐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사무국에서 무슨 입장을 냈나요? 정청래 대표는 지난번 19일 날 그 청와대에서 여야 지도부 만찬에서 대통령하고 합당 문제 협의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민주당 사무처가 자기 당대표를 남 얘기하듯 했어요. 그게 네. 왜 그런 이상한 그 입장이 나왔냐면은 대통령실이 그렇게 압박을 한 거예요. 주문을 한 거예요. 그날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가 그런 협의한 것도 없는데 자꾸만 정청래 대표나 당 쪽에서 대통령이 마치 거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시는 것이냐 얘기하는 것이니까 절대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라! 라고 압박 주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당에서 그렇게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의 입으로 한 게 아니고 아예 콜드하게 방을 붙이는 이러한 게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련의 사태를 보세요. 김민석 총리가 직접 참전했잖아요. 네. 시기 절차 합당의 시기 절차 적절하지 않다. 뭐 너무 논란이 많다. 그 다음에 친명 최고위원 3명 총출동했죠. 그 다음에 김우영, 이재강, 그 다음에 또 박홍근, 네? 이런 사람들 다 총출동해가지고 그냥 계속 합당을 이쯤에서 멈추라 했잖아요. 이런 네. 상황에서 또 뭐가 터졌습니까? 문건이 터졌잖아요. 네. 이걸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이 아직 합당에 대해서 합의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합당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당원 토론회는 구정에 그냥 다 끝마치고 해가지고 2월 27일 한마디로 처음에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합당 제안하겠다고 터뜨린 1월 22일 이후 불과 빠르면 1개월 5일 만에 네. 별을 번개불에 콩을 구워 먹어도 이렇게 빨리 구워 먹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하겠다는 시간표가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이런 마당에 두 가지 사태가 또 터진 겁니다. 하나가 또 뭡니까? 민주연구원, 여기 민주연구원 죄송합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진련,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전략공천위원장의 황희. 네. 이거 친명들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그날 전화했는데요. 정청래 그놈을 넘어서가지고 제가 이 포유류에 비교하는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황희 이분은 뭡니까? 골수 친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을 여기 앉힌다는 거는 조국 대표가 원하는 아마도 전북지사 또는 지금 전북 군산의 지금 전략공천 네. 이런 거를 정청래 말 잘 듣는 친문 전략공천위원장이 그냥 꽂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확 든 거예요. 여기에다가 마침내 하나 더 오늘 이게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주시 사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무려 3중고를 지금 겪는 상황인 것입니다. 3중고가 모두 아주 악재죠. 네. 1인 1표제는 애교였던 것 같고 합당 문제가 좀 판을 키웠다면 지금 이게 당 내에 이 개파 갈등이라고 하여튼 민주당 분들은 그런 말 되게 싫어하시지만 이건 너무 드러났고 지금 이현주 최고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SNS에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나 다름없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전면전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당대표도 과하지만 저는 이원주 최고도 과해요.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이 드는데. 근데 판이 이거 내용이 너무 심각하게 제가 왜 그러냐면 보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 왜 최고위라고 하는 절차가 존재하는데 왜 절차를 거치지 않지? 왜냐하면 최고위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되면 본인이 얘기하자마자 그 내용 자체가 실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본인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최고위는 계속 반대할 테니까요. 제가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계속 진행할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뭐냐면 야 정청래 당대표나 이원주 최고나 8월 전대싸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선거 승리 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뒷받침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자기 머릿속에 다가와 있는 게 8월 전당대회에서 권력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에 대한 제밥에 관심이 많은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잡아줄 중심 세력이 지금 민주당 내에 존재해야 되는 건데 네. 그 존재 자체가 지금 무게감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네. 적어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일정한 어떤 전체적 흐름이 잡히게 되면 당도 알아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변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조짐이 잘 안 보이는 측면들이 발생하니까 당 자체의 중심이 지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외부에 계신, 이제 외부라고 얘기하면 애매합니다만 총리로 계신 또 김민석 총리의 8월 전대 출마설까지 네.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좀 복잡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네. 전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지혜롭고 현명하게 확전을 자제해야 되는데 매우 좀 선동적인 발언들을 많이, 뭐 이현주 최고 같은 경우도 좀 과다하죠. 무슨 태양이 2개, 3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과하다. 그렇게까지 썰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저는 내일 이제 그 의원총회에서 네. 좀 입장이 정리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다수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고 중지안을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내일 중지안이 나와서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안 되게 되면 네. 설 전까지 계속 이 싸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 민심에서 이 내용만 계속 논의가 되게 되면 민주당에게 되게 안 좋은 상황이어서 전 내일이 가장 중요한 좀 분수조정이 될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네. 이현주 최고위원이 지나치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별로 지나치지 않은 게 정청래 대표가 이쯤에서 멈춰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갔어요. 대표적으로 네. 문건이 터졌는데 문건 터져서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날 뭐 했나요? 그날 바로 황희 이분을 임명을 해버렸어요. 네. 이러니까 이분은 그냥 마이웨이 난 모르겠다 계속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전날 또 뭘 했습니까? 바로 이진현 부원장을 임명하려고 했다가 아주 격렬한 항의를 받고 그러면 철회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철회도 아니야. 보류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면요. 민주연구원 정말 죄송한데 이거 합당연구원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 왜? 그 지금 저 연구원장 누구입니까? 이재영 원장. 이분 양정철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역시 친문 계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진현 이분도 친문이고 이제 친낙 계열이고 거기다 황희 이분도 친문인데 이 세 명이 다 공천에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네. 민주연구원이 저 공천 관련 여론조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가장 친명이나 민주당 이런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결국 공천 아니겠습니까? 네. 20% 심하면 20%까지 지금 조국 땅한테 준다는 얘기가 있고 또 전북지사나 세종시장 그리고 조국 대표를 지금 비게 되는 군산 거기다가 전략 공천을 한다 이런 건데 이 세 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부 친문들이 되면서 한마디로 조국 대표한테 다 그렇게 편한 공천을 해주는 거 아니냐. 네. 이 의심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격렬한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 참고로 그러면, 전직 민주연구원. 네. 네. 연식연구원. 제가 그래서 죄송스럽다. 어쨌든 친정이신데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아까 네. 말씀해 주실 때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심이 그 누가 잡아야 돼요? 이렇게 갈라져 갖고 논란이 막 심해지고 갈등 깊어지는데 그 중심을 누가 잡아줍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중진들이 이런 흐름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네. 중진들 같은 경우도 좀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중진들이 네, 갈라져 그러니까 있는 중진들이 좀 어떤 생각들을 좀 모아서 그런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초재선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중재안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도 말씀드렸는데 중재안이 어떤 거냐면 지방선거 이후에 네. 합당 논의를 진행한다. 대신 작은 TF라도 만들어서 양당 간에 선거연대의 문제랑 합당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8월 전대가 있기 때문에 8월 전대 같은 경우 양당이 묻고 네. 10월 정기국회 이전에, 대부분 9월이나 10월 정기국회 이전에 합당을 한다. 이 중재안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한쪽에서 야, 하지 말자는 거 아니야? 합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반대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합당을 하자는 얘기야? 이런 논쟁이 붙는 거거든요. 이럴 때 소위 중진들이 확 힘을 모아줘가지고 자 그렇게 가자 일단. 네. 지금 이럴 때야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을 하려면 이런 문제를 뒤로 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정리를 못 해줬어요. 네. 그 작년이 있잖아요. 그 중진들 이상 네, 중진들 네. 나와서 표정을 보면 한쪽은 즐거운 표정, 한쪽은 약간 좀 안 좋은 표정. 이러다 보니까 해석이 뭐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게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의원총회에서 아마 다수의 의견들이 중지안으로 좀 모양을 모을 거라 생각이 지금 들어요. 중진 의원들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중진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네. 전부 다 본인들 향후 공천이라든가 이제 본인들의 앞날에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전부 이분들 말하는 게 눈동자 보면 알아요. 네. 아, 저분은 지금 무슨 머리 굴리고 있구나. 네. 아, 저분은 이거 생각하고 있구나. 대표적으로 중진이라고 하면
아주 가장 최고령 박지원 의원 같은 분. 네. 이분은 지금 무슨 생각하느냐? 차기 지금 국회 저 후반기 국회의장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분 맨날 하는 걸 보면은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은 정청래 대표 편 들어. 근데 이런 분이 지금 중진 중에 중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은 사리사욕을 버려야지만 중진이라는 표현도 가능하고 중재도 가능한데 그런 분들이 지금 거의 전멸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분의 머릿속의 생각은 뭐 예. 그분만이 아는 거니까요. 물론 일단, 그렇습니다만 저 이 내용을 네. 추론해 보자면 네. 그런 제 주장에 힘을 싣는 이 발언들이 너무 많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민주당의 혼란스러워지는 이 분위기를 가장 애타게, 가장 애간장 녹으면서 바라보는 사람이 누굴까? 여럿이 있겠지만 그중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일 것 같아요. 지금 큰 카드를 하나 던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주일에 딱 6일이죠. 6일의 시간을 주고 그때까지 합당에 대한 답을 달라. 설 연휴 전에 모든 걸 끝내자. 그러니까 이제 뭐 중재안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일단 합당에 대해서 6일이라는 시간 안에 과연 이 논란을 봉합해서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충분한 시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요? 이미 민주당 내에서 많은 의견이 오갔고 어제 조국혁신당에서 입장을 냈거든요. 그 입장을 보면은 굉장히 합당이 간절해 보이더라고요. 네. 간절해 보이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당 논의가 무산되면 네. 낙동강 오리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 받아들여주면 통합은 없다, 합당은 없다라고 했던 말은 그냥 세게 말한 겁니까? 오히려 지금 전선이 굳어졌잖아요. 네. 친명 대 친청 네. 이 구도에서 합당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본인들은 호남에서 그 친반청이나 친명, 반명 이 양쪽 계파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의 표를 흡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문제는 조국혁신당 대표에 거치죠. 이 조국혁신당은 1인 정당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어느 지역에 보궐선거를 나갈 것이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 어느 지역에서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단일 후보가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합당이 되지 않으면 과연 거기까지 민주당이 용인해 줄 것이냐. 근데 지금은 너무 싸움이 격화되다 보니까 친명 측에서는 왜 조국을 키워줘야 되느냐? 조국이 지금 살아 돌아오면 친문의 거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합당이 무산되면 조국 대표의 진보 진영 단일 후보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슨한 선거 연대도 불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합당이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느슨한 연대를 할 건지 네. 합당을 할 건지 세 가지 옵션을 제시했잖아요. 네. 그 말은 합당은 안 해주더라도 선거 연대까지는 좀 해주십시오 라는 간절함에 담긴 성명이라고 봐요. 사실 뭐 이 합당과 관련해서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꾸 본인들이 뭐 안 좋은 얘기를 듣는 되게 억울한 상황이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뭐 문자 메시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밀약 얘기도 있었고 네. 문건이 나오면서 밀실 문건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조국 대표가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의적으로 거짓 사실을 만들어서 나를 반 이재명 인사로 낙인 찍으려고 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했는데 콕 집어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서의 본인 입장을 얘기한 거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표현인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제 조국 대표한테 안 좋게 돌아가고 있죠. 조국 네. 대표는 정청래 대표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1월 22일 날 갑자기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을 제안하겠다고 치고 나오기 전까지 민주당 사람들은 몰랐는데 네. 그 전날 조국 대표하고 얘기를 한 정황이 나오고 있고 조국당 의원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친명 의원들은 아니 우리 집 식구는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저쪽 지금 합당을 하겠다는 조국 쪽은 다 알고 있느냐. 이건 정말 정청래 대표가 일방적으로 자기 맘대로 지금 하는 비민주적인 발상이다. 지금 이거야 이렇게 돼버렸군요. 이 부분이 지금 조국 대표한테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조국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뭐 얘기를 했겠지만 둘이 갑자기 뭐라고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저 당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 당이 정리가 될 때까지 우리 당 입장 없다 이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이미 발을 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집안 싸움 격화되고 정청래 대표가 계속 이제 헛발질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계속 자기는 어떻게든 빼놓았는데 네. 또 계속 엮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복장이 터질 노릇이다. 이렇게 네. 되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시한까지 설정해서 더 이상은 나를 엮지 말라라는 이제 발빼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동시에 좀 전에 이민찬 대변인이 잘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당과 조국 대표는
민주당하고 합당 내지 연대가 아니면 방법이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진퇴양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저 시한 안에 빨리 좀 수습을 해서 뭐가 되든 그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고, 큰 틀에서는 어떻게든 우리랑 합당을 하거나 네. 최소한 연대를 하자, 이런 쪽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속내는 네. 그거네요. 결국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발 빼겠다 아니면라고 했지만 네, 네. 뭐 내일 이제 결과가 좀 어떻게 네. 대충 그림이 잡힐 것 같아요. 근데 속내는 지금 어떻게든 합당이 마지막 카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근데 뭐 야박하게 말씀드리면 조국 혁신당은 지금이 최고의 몸값을 그렇죠. 가지고 네, 있는 거죠. 그렇죠. 야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합당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유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대권이라고 하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권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적 지지율이 높아야 되는 거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의 몸값이 올라갔을 때 본인의 발언권이 세지는 건데, 또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뭐 예를 들면 거기서 내쳐지는 것처럼 마찬가지 상황인데, 일단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좀 두 가지 정도의 의구심이 계속 있는 거죠. 조국 대표 같은 경우하고 합당 안 한다 그랬어요. 우리 합당 안 했을 때 훨씬 더 몸값이 좋아지고 우리 역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합당이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는데 물어봤더니, 아니야, 얘기가 나한테 왔으니까 내가 합당 얘기를 한 거 아니냐,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느냐, 2월 13일, 그러니까 설 이전이겠죠. 그러면서 또한 시간을 연장해도 상관없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건, 네. 저는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여전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생각이 그렇죠. 많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근데 민주당의 의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문건 문제에 대한 실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황운하 의원의 발언 때문에 더 많이 의심하는 거예요. 황운하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적어도 공동대표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건을 보게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 하나 준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네. 그럼 이 문건을 사전에 알았던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그 문건 하나로, 네. 사실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청래 당대표와 조국 혁신당 간에 긴밀한 논의들이 오갔고 구체적인 얘기까지 오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합당이 지방선거용이 아니라고 하는 의구심 자체가 민주당 내에서 더 커졌던 측면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합당이 의미가 없다, 선거연대하고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합당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합당을 하자라고 하는 숫자는 많지 않은 네. 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 문제만 가지고 있었으면 질질 끌 수도 있었는데, 이 특검 임명 문제가 결합돼 있기 때문에 네. 정청래 당대표가 이 문제를 뚫고 밀고 나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명분 문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대표는 명분이 있어야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력이 지금까지 완벽한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내일 정도에는 절충한 정도로 합의하고 이 문제를 좀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참 머리가 아파요. 그래요? 땀도 나고. 제가 네. 이걸 보면서 느는데,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승부사적 기질이 강하다는 걸 역시 지금 절감을 합니다. 과거에도 보면 이 문재인 정부 초반에 그 문재인 검찰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경기도지사를 해경공 김씨 댓글 사건으로 엮으려고 그랬어요. 네. 그때 바로 다 좋은데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 아드님이 법정에 서게 되는 불상사가 날 수 있다. 한 방 때려갖고서 검찰이 기소 포기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보면 정청래 대표 이제 문건 터졌는데도 그냥 마이웨이 갔고, 네. 그러면서 민주연구원 막 부원장, 전략공천위원장 임명해서 마이웨이 막 갔어요. 이 순간 결정적으로 이 직후에 그게 터졌어요. 네. 어디서 나왔냐? 발언지가 대통령실이에요. 전준철 딱 한 방에 지금 역전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 결정적으로 한 방을 구사하는 네. 아주 승부사적인 기질이 이번에도 아주 그냥 장렬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첫 번째로 정청래 대표의 속내, 그리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조국 대표의 속내, 거기다가 뭐 양념처럼 박지원 의원의 속내와 대통령에 대한 그 승부사적 기질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속내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속내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직함을 전 대표. 예. 네, 지금 대규모 토크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체육관 안에 15,000명이 꽉 찼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글쎄요,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 이기기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다, 이런 말도 했고요. 이제는 붙일 이름이 없어서 그냥 한동훈이다. 그러면서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는 또 사과를 했습니다.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까지 언급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어제 있었던 그 토크 콘서트,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저 굉장히 좀 기시감이 있었어요.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팬덤이 있다는 거는 이미 2차례 여의도 집회를 통해서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 이후에 이 토크 콘서트에서 조금 이 본인의 처지와 관련된 향후 조금 진전된 어떤 모습들이 좀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그런데 팬덤을 모아놓고 본인이 과거에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수준에서 그쳤기 때문에 네. 저는 과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저런 말씀들이 향후 본인의 정치 행보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지층을 규합하는 거 이외에는 어떤 중도층이나 본인이 향후 정치 행보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네. 그리고 김옥균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은 뭐 실체를 규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네. 본인이 피해자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10,000명 이상의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 그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대중이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고 보여지고 풍요 속 빈곤이라고 하죠. 그런 네. 노래도 있잖아요, 예전에. 네. 그러니까 지지자들 안에 갇혀서 굉장히 나는 뭔가 풍요한 느낌인데 네. 결국 본인이 더 어떤 선거에 나가서 진정한 본인이 향후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네. 그 지지층 이외에 많은 지지자들을 더 끌어모아야 하는데 그 이외의 행보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향후 자신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보궐선거에 나갈지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네. 것이 전혀 없이 기존에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선에서 그쳤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자, 어제 토크 콘서트 방금 본인의 거취, 행보에 대해서 뭘 밝혔어야 되는데 과거의 얘기만 반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근데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크 콘서트 이후에 이제 앞으로 2가지 카드가 남았다. 지방선거에 출마를 할지 아니면 출마를 포기하고 이 지방선거 이후에 당으로 복귀할지 그 전제는 제가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2가지 카드가 이미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예. 저는 그 지금 주변에서는 굉장히 이번에 출마를 권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출마를 굉장히 권하고 있고 본인도 그쪽으로 약간 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지역에다가 이제 갈 것이냐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영남 얘기가 나오고 있고 조금 구체적으로 뭐 주호영 의원이 만약에 대구시장에 나간다면은 네. 거기 나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는 주호영 의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장동욱 대표를 비판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절연하는 거 네.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하고 결이 맞고 둘이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서로 간에 선거 때 연대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는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이제 경선이 상당히 치열할 거거든요. 네. 솔직히 이번에 국민의힘이 당선을 정말 자신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광역자치단체장 자리이기 때문에 네. 경선이 굉장히 치열할 것인데 거기 한동훈 전 대표가 뭔가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에 나가게 된다면은 네. 그렇게 되면 그 지역구가 비니까 거기 주호영 의원 조직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또 도와줄 수도 있죠. 그렇군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과연 이번에 나오는 게 과연 능사냐 또 그리고 만에 하나 떨어지면 어떡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다른 논란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전에는 안 나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요즘 흐름을 보니까 조금 나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 네. 저는 그 점에서는 좀 하여간 국민의힘이 좀 여론전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나갔다가 민주당 무슨 후보한테 어부지리 주면 어떡할 거냐. 네. 근데 그것도 큰 틀에서는 국민의힘 못 보여요. 한동훈 잘못도 있겠지만 네. 결국은 한동훈이라는 원래 그 당의 일부이고 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인위적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국민의힘 사람이 둘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 거죠. 이걸 가지고 잘못했으니까 나가더만 그거는 이제 형식 논리에 불과하고 큰 틀에서는 국민의힘이라는 지금 제1야당이고 보수의 정말 그 원산지인 당이 이런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전직 대표를 내치느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그 당의 기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같은 문제 제기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다. 지금 이 순간 굉장히 이제 이민창 부대변인 저한테 바라보는 눈빛이 뜨거운데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네. 질문과 얹어서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금 장동혁 대표와 아주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선거 이후에 당권 다툼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저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는 네. 있어요. 주변부에서는 당권 도전은 말도 안 된다라는 네.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또 가까운 분들은 또 지금이 서울시장 한 번 더 할 때냐, 네. 당을 잡아서 당을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뭐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오선 도전이 확실해 보이는데, 네. 그럼 그렇게 본인이 말씀을 하시는 게 서울시장 선거에 도움이 되고 경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행보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옳았느냐 그랬느냐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경선 과정에서 판가름이 나겠죠. 그래서 네. 지금은 그 한마디 한마디를 뭐든지 평론하고 그 부분에서 평가하기보다는 네. 결국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결국 당원과 국민의 선택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가, 그것을 보고 또 수정할 점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겠죠. 네. 제가 네. 지금 저 우세훈 시장이 지금 장동 대표에 날 세우는 거는 개인 감정이나 어떤 당리당략을 넘어서 갔고요. 어쨌든 서울시를 국민의힘이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저 4년 전에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막 당선된 거 기운 때문에 네. 뭐 시의회라든가 구청이라든가 많이 이제 좀 차지를 했는데, 이번에 다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진 게 당장 시의원이라든가 구청장 지금 후보가 없어요. 오세훈 시장이 나름 천거한 사람들 전부 안 하겠다고 나자빠지고, 네. 지금 서울시 각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구청장 후보도 못 정하고 있어요. 음. 이 정도로 지금 씨가 말랐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드리려는데 시간이 좀 짧게 말씀하세요.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예, 짧게요. 네. 예, 뭐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는 뭘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게 나을 거다.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네. 장이 바뀌면 그때 가서 새로운 상품 갖고 나오시는 게 네.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속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속풀이, 정치인들 3명의 속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려고 했는데요. 조금 더 복잡해진 부분도 있고 좀 풀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3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